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은주클릭 교육학 16편은 처방적이고 정교화된 교수 설계입니다. 백워드 설계, 교육학 클립 6편에서 에디 모형과 함께 다룬 적이 있는데요. 백워드 설계가 주목받는 이유는 학습 목표와 밀접한 평가 계획을 먼저 세워서 학습 목표, 평가, 학습 내용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는 설계 방법이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학습자가 도달해야 할 학습 결과에 집중하여 처방적인 교수 설계를 가능하게 하는 이론들이 있습니다. 바로 라이겔루스의 처방적 교수 이론, 정교화 교수 이론과 딕과 캐리의 교수 설계 모형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고등학교 역사 선생님 라 교사의 이야기입니다. 학생들이 역사학자의 연구 과정을 경험해서 스스로 역사 지식을 이해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역사학이 수업을 설계해서 수행하고 있는데 꽤 재미있다. 고조선의 건국과 발전 과정을 이해한다라는 성취 기준을 고려해서 지난 시간에는 고조선 건국의 바탕이 되는 청동기 시대의 문화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 차시에는 고조선의 건국 과정을 알아볼 것이다. 직전 시간의 학습 내용도 복습하고 새로운 학습 내용과 연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종합자를 제공하려고 한다. 지난 시간에 역사학이 학습지를 작성했으니 그 학습지를 보면서 청동기와 초기 철기 시대의 흐름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학생들이 이번에 학습할 고조선의 건국 배경과 연관짓기가 더 쉬울 것이다. 본격적으로 본차시 수업 내용인 고조선을 도입하면서 이번 시간 수업 내용을 대표하는 고조선의 건국, 고조선의 문화, 전체 개요를 제시하려고 한다. 학생들이 교수 내용을 대표하는 개념인 정수를 파악하고 고조선 사회에 대한 전체 윤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또 고조선이라는 국가가 다소 막연하고 건국 과정이 와닿지 않을 수 있으니까 대한민국과 관련지어 질문함으로써 비유를 통해서 국가의 성립 과정을 더 친근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더불어서 KBS 역사 스페셜 첫나라 고조선 수도는 어디였나 동영상을 보고 단군 신화와 고조선의 유물 등을 살펴보며 고조선과 관련된 핵심 개념들을 자세히 설명하려고 한다. 마지막에는 이번 차시의 역사학의 학습지에 있는 빈칸 채우기 문제를 함께 완성하면서 배운 내용을 학생들이 정리하도록 하려고 한다. 특히 도표를 사용해서 개별 정보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눈에 보이도록 하면 학생들이 학습 내용의 관련성을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에는 라이겔루스의 처방적 교수 이론과 정교화 교수 이론이 담겨 있습니다. 라이겔루스의 처방적 교수 이론은 말 그대로 이런 조건에서 이런 결과를 얻으려면 이런 방법을 써야 한다고 처방전을 주는 교수 이론입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조건에 맞는 처방을 제시하는 교수 이론이죠. 여기서 처방이란 교수 전략과 방법을 말합니다. 정교화 교수 이론은 처방적 교수 이론에서 사용되는 전략 중에서 거시 전략에 해당합니다. 처방전으로 쓰이는 교수 전략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조직 전략, 전달 전략, 관리 전략이 있고요. 조직 전략은 다시 미시 전략과 거시 전략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거시 전략이 아까 말했듯이 바로 정교화 교수 이론이죠. 그러면 각 전략을 상세히 살펴볼까요? 조직 전략 중에서 미시 전략은 먼저 개념, 원리 같은 기본 아이디어를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는 전략입니다. 보통 우리는 기본 개념을 가르칠 때 개념을 제시하고 연습할 기회를 주고 피드백을 주죠. 기본 개념을 제시할 때는 전형적인 사례나 특성, 다양한 사례, 대표적인 사례를 제시하죠. 연습을 할 때는 새로운 상황에 적용할 기회를 주거나 사례와 비사례를 구분하게 하는 연습을 하게 합니다. 피드백을 줄 때는 학생의 수행을 나아지게 하기 위한 교정 정보를 제공하고 칭찬과 격려를 하고 실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서
실제적인 학습이 일어나도록 돕습니다. 이런 일상적인 방식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좀 더 심화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시 전략이 단일 개념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관한 전략이라면, 조직 전략 중에서 거시 전략은 길게 보았을 때 학습 내용의 순서와 계열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전략입니다. 이 거시 전략이 바로 정교화 교수 이론이죠. 정교화 교수 이론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처방적 교수 이론의 나머지 교수 전략 2가지를 더 알아보겠습니다. 전달 전략은 내용의 전달, 제시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즉 매체, 교사, 교과서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관한 전략이고요. 관리 전략은 조직 전략과 전달 전략을 언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개별화할 것인가 생각해보는 전략입니다. 그러면 조직 전략 중에서 거시 전략에 해당하는 정교화 교수 이론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교화 교수 이론은 아이디어들을 어떻게 조직하여 어떤 순서로 가르칠 것인가에 관한 전략으로서 브루너의 나선형 교육과정을 구체적인 수업 상황에 적용한 이론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 내용의 선택, 계열화, 종합, 요약 전략을 포함합니다. 정교화 교수 설계는 기본적으로 줌렌즈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를 개관하고 각 요소를 상세히 다룬 후에 다시 줌아웃해서 전체를 개관하는 과정으로 교수 설계를 합니다. 정교화 교수 이론에는 7가지 전략이 있는데요. 첫 번째, 정교적 계열화입니다. 단순 복잡 계열의 원리라고도 하는데요. 먼저 정수를 배우고 점차 상세화, 구체화 나간다는 전략입니다. 여기서 정수란 전체 내용을 대표하는 간단하고 구체적인 원리를 말합니다. 이런 기본 원리부터 먼저 배우면 학생들이 전체 학습 내용을 파악하기가 더 좋아지겠죠. 또 최근 내용은 이전 학습 내용과 연관, 요약, 종합해서 정교해 나가는 것도 정교적 계열화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정교화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개념적 정교화는 포괄 개념, 상위 개념으로부터 구체적으로 하위 개념으로 나간다는 것이고, 절차적 정교화는 절차나 과정을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전략입니다. 이론적 정교화는 가장 기초적인 이론에서부터 복잡한 이론으로 나아간다는 전략입니다. 정교적 계열화에 이은 2번째 전략은 선수 학습 요소의 계열화입니다. 새로운 정보를 배우기 위해 무엇을 먼저 알고 있어야 하는가 생각하고 순서를 계열화한다는 것이죠. 이야기에서 라교사도 고조선의 건국을 가르치기 위해 청동기 문화부터 가르쳤습니다. 3번째 전략은 요약자의 활용입니다. 단원의 끝마다 그 단원의 핵심 아이디어를 요약한 학습단원 요약자와 교과 전체를 아우르는 요약자를 활용해서 학습한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 복습하도록 돕습니다. 4번째 전략은 종합자 활용입니다. 각 아이디어를 연결시키고 비교, 통합하는 선행조직자의 역할을 해서 학습자에게 유의미한 학습이 일어나도록 돕습니다. 이야기에서 라교사는 역사학이 학습지를 활용해서 차시 학습이 끝날 때는 요약자로, 다음 차시 학습을 시작할 때는 종합자로 활용합니다. 5번째 전략은 비유하기입니다. 기존 지식을 활용하여 추상적이거나 복합적인 새로운 내용 학습을 돕습니다. 고조선이라는 국가가 막연하고 추상적일 수 있으므로 라교사는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을 비교하여 이해를 도왔죠. 6번째 전략은 인지전략 활성자 활용입니다. 자신의 인지전략을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도구들을
함께 사용합니다. 학습 내용과 연관되는 그림, 도표 등의 자극자가 해당이 됩니다. 때로는 직접 지시로 학생이 인지 전략을 활성화하는 방법도 쓸 수 있습니다. 이 개념에 대한 비유를 생각해 보시오 하고 직접적으로 지시하면 학생들이 그런 인지 전략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7번째 전략은 학습자 통제입니다. 학습자 스스로 인지 전략, 학습 내용 등을 선택하도록 자율성을 주는 방법입니다. 학생이 스스로 학습 과정을 통제하면 학습 동기가 유발되고 효율성이 증진되는 효과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교육학 클립 14편에서 다뤘던 대시의 자기결정성 이론과 비슷하네요. 이런 전략들을 적절히 선택하여 활용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처방적인 교수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이 라이겔로스의 처방적 교수 이론입니다. 오늘은 처방적이고도 구체적인 교수 설계를 할 수 있는 체제적 교수 설계 모형을 하나 더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딕과 캐리의 교수 설계 모형입니다. 딕과 캐리의 교수 설계 모형은 ADDIE 모형을 10단계로 더 상세하게 구현한 교수 설계 모형입니다. 교육학 클립 6편에서 다루었던 ADDIE 모형 기억하시나요? 다시 가볍게 복습해 볼까요? A는 분석 단계였습니다. 요구 분석, 학습자 분석, 환경 분석, 과제 분석을 하는 단계였습니다. 요구 분석이란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최종 결과와 현재 수준의 격차를 분석하는 걸 말했죠. D는 설계 단계였습니다. 수업 목표를 명세화하고 평가 도구를 개발하며 교수 전략을 선정하는 단계였죠. 두 번째 D는 개발 단계입니다. 교수 학습 자료를 개발하고 형성 평가를 통해 교수 학습 자료를 수정, 보완하는 단계였습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도 제작하고요. I는 실행 단계였습니다. 교수 프로그램을 직접 적용해보고 피드백으로 계속 질 관리를 하는 단계죠. E는 평가 단계입니다. 총괄 평가를 실시하여 성취 수준과 학습 결손을 확인하고 교수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이 AD 모형을 기본으로 생각하시면서 딕과 캐리의 교수 설계 모형을 보면 이렇게 묶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세히 각 단계를 살펴볼까요? 첫 번째, 요구 분석 단계입니다.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기대 수준과 실제 수행 수준 사이의 격차를 분석하는 단계죠. 어떤 결과를 얻고 싶으냐에 따라 앞으로의 전략을 고안하니까 역시 처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구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이에 맞는 교수 목표를 추출하고 진술합니다. 요구 분석 기법으로는 자원명세서 조사법, 사용분서법,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자원명세서란 학습자 집단이 받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수용력, 기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정리한 자료를 말합니다. 사용분석이란 기존 프로그램의 사용 정도와 효과가 어땠는지 조사해보는 겁니다. 두 번째 교수 분석 단계는 학습 과제 분석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술된 교수 목표의 유형이 지식, 기능, 인지 전략, 운동 기능, 태도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지 분석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습 과정과 하위 기능을 분석하는 겁니다. 수업 지도를 그려서 학습 내용과 경험을 선정해서 계열화해보고 출발점 기능, 즉 선수학습 요소도 확인해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단계가 그림에서는 묶어져 있어요. 세 번째 학습자 분석 단계에서는 학습 능력 수준, 선수학습 정도, 동기 수준 등 학습자 특성을 분석하고요. 네 번째 환경 분석 단계에서는 교수 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 가능한 시간, 교수 매체, 교실 환경 등 학습 환경을 분석합니다. 다섯 번째, 수업 목표를 진술합니다.
학습해야 할 지식과 기능, 조건, 수행 준거를 상세히 명시합니다. 6번째, 준거 지향 평가 도구를 개발합니다. 행동 목표 진수를 토대로 평가 문항을 개발하죠. 지필검사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수행평가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백워드 설계가 생각나네요. 7번째, 교수 전략을 개발합니다. 동기유발 전략, 학습 내용의 제시, 연습, 피드백 전략, 학습 집단 조직 방법, 환경 활용 방법 등을 고안합니다. 8번째, 교수 자료 및 선정 단계에서는 학습자용부터 교사용, 모든 매체와 형태적인 자료를 포함해서 자료를 개발하고요. 9번째, 교수의 형성평가 설계 및 실실 단계에서는 개발된 교수 자료들이 효과적으로 작용했는지 평가하고 개선되도록 반영합니다. 마지막으로 총괄평가 설계 및 실시 단계입니다. 총괄평가는 학습 효과를 총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딕과 캐리의 모형에서는 총괄평가를 교수 설계의 전체 절차와는 분리하여 보고 평가도 수업 설계자가 아니라 별도 평가자에 의뢰하여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처방적이고 정교화된 교수 설계 이론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중등 임용 시험 전 마지막 교육학 클립, 학생 지도의 결정체, 상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